브라운 스톡은 갈색깔이 나는 육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급되는 소뼈와 야채와 향신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저희가 육수, 스톡을 만들어낼 거고요. 요거 사항을 보시면 스톡은 맑고 갈색이 되도록 하시오. 그래서 맑다라는 건 투명함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나올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갈색이 나게끔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뼈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한 후 부어서 사용하시오. 자, 소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핏물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부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로 4세대 피스를 만들어 사용하시오. 자, 4세대 피스는요 향신료 주머니예요. 네, 향신료 주머니. 그래서 왜 여러분들 뭐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를 뭐 수육을 하거나 할 때 그냥 뭐 대파만 그냥 통째로 넣을 때도 있지만 배보자기에 넣어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게 향신료를 주머니에다가 넣고 묶어서 넣는 거를 4세대 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완성된 스톡의 양은 200ml 정도 되도록 하여 오래 담아내시오. 그래서 한 컵 정도 분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할 부분에 가시면 불 조절에 유의한다. 자, 얘는 그냥 끓이는 요리가 아니죠. 육수잖아요. 그 육수라는 것은 재료의 맛이 잘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센 불에서만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중력 조절을 하지만은 얘는 감독관이 어떻게 써요? 더 잘 살펴보겠죠. 육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열을 하실 때 우리가 육수라는 거는요 우리 조리 이론으로 치면 뭐라고 하죠? 육수 같은 조리 방법 시머리. 그렇죠. 시머리. 그죠? 슈팅하고 시머링은 알고 있어. 끝나는 순간 잊어버려. 시머리는 이제 약한 불에서 은근히 오랫동안 끓이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서 오래 끓여야 돼요?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돼요. 불 조절 조금 신경 써주시고, 스톡을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 이물질이 없어야 되고 맑고 깔끔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차피 걸러낼 거지만 당연히 맑아내가 다시 한 번 더 면보에 걸러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서 거품 제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십사 하고 참고하는 부분에 적어드렸고요. 자, 그럼 육수라는 거는 우리가 찬물에 재료들을 넣고 끓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재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료 관리. 자, 우리 미륵보합. 미륵보합은 제가 3가지 야채를 뜻한다 했죠. 그렇죠. 네, 양파, 샐러리, 당근. 네, 요런 3가지 야채를 묶어서 미륵보화라고 해요. 요거 사항 자체도 미륵보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미륵보화 하면은 양파, 샐러리, 당근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얘를 어떻게 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채예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버리는 게 제일 적어요. 그래서 채를 썰 건데 그러면 이때 크기와 굵기는 누가 정하느냐? 내가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썬 야채가 비슷하게 하는데 길이보다는 두께를 해요. 길이 맞추기 힘들어요. 양파가 갖고 있는 길이, 당근이 지급된 길이, 샐러리의 길이가 있잖아요. 3개를 똑같이 맞추다 보면은 내가 양파를 많이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샐러리를 많이 버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보다는 두께가 균일하게 여러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토마토는 저희 어제처럼 데쳐서 굵게 다질 거예요. 그리고 소뼈, 핏물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데칠 거예요. 그러고 구울 거예요. 자, 시험 때 생략해도 되는 과정은 데치는 과정이에요.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데쳐 쓰라고도 안 했어요. 핏물 제거하고 구워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우셔야 되고 반드시 물에 담가셔야 돼요. 제가 데치는 과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왜 사고를 할 때 한 번 바글바글 끓이면 그 물 버렸다가 다시 하죠. 네, 한번 물에 의해서 불순물을 한번 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육수를 깔끔하게 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치는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럼 요구사항대로. 그죠? 네,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소뼈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세대 피스 같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향신료 주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급 재료에 면실과 다시팩을 줘요.
이 면실과 다시팩을 이용하셔가지고 향신료를 안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재료를 그냥 쓸 게 아니라 볶아서 써야 향이 더 우러나죠. 그래서 볶아서 쓸 건데 이때 우리는 갈색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파를 캐러멜화 시키셔야 돼요. 야채를 살짝 볶아주시면 안 되고요. 양파를 1차 충분히 잘 볶아서 캐러멜라를 시켜서 수톡 색깔이 갈색깔이 나오도록 하시고 나머지 야채들도 볶아서 향을 내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끓이겠죠. 그러고 날 때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게 화력 조절과 가열 시간이에요. 화력 조절뿐만 아니라 끓이는 시간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제출량 200ml 나와 있고 맑고 갈색이라는 말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수는 아주 오래 끓여서 맛을 진하게 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탁해져요. 요구사항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요구사항에 맑고라는 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맑게 끓여내려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사골도 처음에 끓인 거는 투명한데 계속 끓이면 어때요? 뽀얗게 나오죠. 네, 뼈가 갖고 있는 가용 성분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나와서 뿌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골국하면 되게 뽀얗고 하얗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불 안 쓰는 품목하고 나왔어요. 그 얘를 주구장창 끓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끓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끄셔야 돼요. 그러고 나중에 완성시켜서 제출하자.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스톡 육수래요. 간을 하시면 안 돼요. 재료에 소금 후추 없어요. 네, 소금 후추 없어요. 그래서 간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육수니까요. 육수니까. 그래서 간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료에서 처음에 전처리 중에 물 쓸 게 있죠. 토마토 데쳐야 될 거고 뼈 데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 분리를 먼저 해주세요. 할 때 젖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다시팩도 젖으면 안 되고 면실, 월계수잎, 정량, 통후추 젖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분리해 놓으시고 야채 씻어서 옮겨놨고요. 파슬리는 싱싱하라고 물에 담가놨어요. 그 다음에 소뼈. 자, 소뼈 처음에 물을 한번 받아서 처음 물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물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핏물이 더 빨리 나와요. 그냥 바로 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처음 물은 받아서 한번 버리시고 다시 받으시면 좀 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 받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데칠 게 있으니까 냄비에다가 우리는 물을 얹어야 되죠. 그래서 냄비에 물을 받고 얹어줍니다. 제가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물이 끓을 동안에 시간이 있겠죠? 자, 그동안에 양파 채 썰었어요. 네, 샐러리 채 썰었어요. 그러면 뼈에 물을 한번 갈아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받아요. 감독관이 봤을 때 얘가 너무 빨가면 이거는 뼈 관리 안 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 하기엔 좀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썰었어요. 그럼 피가 좀 우러나왔겠죠. 그러면 물 버리고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당근을 채 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파, 샐러리, 당근 써는 동안에 충분히 물이 끓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저 물에 토마토를 데칠 건데 여기는 토마토 하나를 줘요. 그래서 껍질이 빨리 벗겨지라고 이렇게 칼끝을 이용해서 십자가로 칼금을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씨를 빼려면 얘를 잘라야 되죠. 그쵸? 그래서 4등분하면 꺼내기 힘드니까 2등분해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에 얘가 바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껍질 쪽이. 그럼 막 일부러 열심히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굴려줘야 돼요. 통째로일 때는 골고루 열기가 닿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물에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굴려야 돼요. 근데 반쪽 자르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반을 잘라서 데칠 거고요. 나는 그냥 칼끝만 넣어서 데치고 싶어. 그럼 칼끝만 넣고 데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자, 저는 물이 끓으면 데칠게요. 아직 물이 안 끓어서.
자, 저는 물이 안 끓으니까 그 사이에 4세대 피스를 만들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양파 쪼가리가 남아있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하듯이 일단 1차적으로 얘네를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파슬리 통째로 한 줄기예요. 예, 이렇게 잡고 면실이 지급될 거예요. 면실로 얘네들이 묶어요. 기름이 밖에 아니 뭐 밖에 묶어도 상관없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신료를 넣을 때는 부케 가르니를 만들어요. 말아서 통후추 묶을 수 없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팩에 넣어요. 얘보다 구겨 넣어야지. 예, 이거 얘보다 큰 게 나올 거예요. 묶어야 돼. 돌려야겠네. 다시 팩은 묶을 필요가 없죠. 접으면 돼요. 접어서 그 다음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타임이라는 허브 가루를 줄 거예요. 얘도 이따 두 분 같이 드렸거든요. 한 2분의 작은술 정도 되는 양을 여기 안에다가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팩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바깥에. 얘를 뒤집어 주시면 입구가 봉해져요. 오. 이 테러 넣으시면 돼요. 처음 봤어요. 안 써보셨구나. 자, 바깥에 보시면 이런 부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구가 봉해지니까 이 채로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얘를 안 묶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묶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자, 4세대 피스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제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요. 그러면 우리 토마토를 데쳐야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물에다가 뭘 더할 거냐? 뼈도 데칠 거예요. 그럼 저 물을 버리면 안 되죠. 다른 그릇에 꺼낼 것이고. 원래는 별도로 끓여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미네스토니 할 때 토마토 데치고 몇 삶았죠? 원래는 그 물도 갖다 건져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물 하나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껍질이 일어나면은 찬물에 담가줍니다. 금방 일어나네. 자, 그리고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자, 뼈는 지금 데치시면 안 돼요. 핏물 뺄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서 토마토 다 썰 때까지 뼈는 안 데칠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속에 나오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1차 시작합니다 하면 물을 얹어요. 재료 불려고 물 끓으니까 토마토 데치고 바로 뼈를 데쳐요. 뼈에 대한 점수가 못 받아요. 핏물 제거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재료 야채가 썰어질 때까지는 얘를 그냥 물에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 썰었어요. 물 끓였죠. 그럼 토마토 데쳤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빼고 굵게 다져야 되겠죠. 이거는 계속 갈아줘야 되겠네요. 뼈 물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양파하고 뭐 샐러드 야채 두 가지가 썰어지면 물을 중간에 갈 거예요. 저도 중간에 한번 갈았어요. 그리고 토마토가 이렇게 덜 익은 게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토마토 이렇게 뭉글뭉글한 거 있잖아요. 잘 익은 애일수록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부유물로 떠서 뿌옇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덜 익은 애는 단단하니까 그렇게 물러지는 게 덜해요. 그래서 좀 더 육수를 맑게 잘 끓여낼 수가 있어요. 물러도 빨갛던데. 근데 소뼈는 저거 한참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 육수 나름이겠죠? 응. 이런 걸 유의해놓고 들어도 나중에 또 그냥 그리고 왜 곱게 다지지 육수가 마시고 굵직하게 탁해지는지. 다져주세요. 몇 네. cm 정도? 몇 cm 될까요? 제가 재보진 않아서. 1cm, 1cm, 0.8, 1cm? 0.8, 1cm, 1.5 그냥 저 정도. 저 정도.
정답. 저 정도. 보면서도 모르나? 왜냐면 약간의 차이 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주사위 모양으로 썰 게 아니니까. 너무 다지면은 그렇지. 나중에 육수에 안 좋대잖아. 그죠? 우리가 토마토가 물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잘게 하면 어때요? 끓이는 사이에 더 물러지죠. 그러면 육수가 안 깨끗해요. 그쵸. 안 맑아지죠. 샐러리. 파슬리니 얘들아. 근데 파슬리하고 샐러리하고 많이 이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자, 그러면 했으니까 이제 얘를 데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핏물 나온 거 겉에 한번 헹궈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살이나 기름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제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없는 애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왜? 손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요. 살도 다 응. 저기 맛있는 살인데 제가 버려. 그치? 난 이제까지 여기 다닌 중에 어저께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왜? 칭찬받아서? 아니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기름이 많이 있으시면 기름은 제거해 주시고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발라낼 순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이거 제거하겠다고 버려요? 이거 고기인데 네, 버릴 거예요. 아까워. 나중에 구워주세요. 이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에만 몇 분 이상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만 제거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없으면 안 해요. 이거 재료. 없겠지. 그치. 그 재료. 다음에 얘를 데칩니다. 맑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고기에서도 진미가 나오는데. 저도 데친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느 정도 불순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끓는 물에 한 끓는 물 1분 정도, 2분 정도는 조금 가열을 할 거예요. 아, 저는 그동안에 놀면 안 되니까 물을 준비를 할게요. 물 3컵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사스데피스를 지금 만드시면 돼요. 저는 물을 아까 늦게 얹어버리니까 안 끓어서 사스데피스를 중간에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야채 썰고 나면 물 끓일 거니까 바로 토마토 데칠 거고 토마토 썰고 나서 바로 여러분 뼈 손질해서 뼈를 지금처럼 삶고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에 사스데피스를 만들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물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 그러면 소비가 되겠죠. 사스데피스 만들고 물 3컵 준비하면 자 그러면 뼈가 다 됐으니까 뼈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찬물에 헹궈주셔야 돼요. 왜냐면 뼈에서 이렇게 뽕뽕뽕뽕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씻어서 없애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뼈를 구울 거죠? 구울 거예요. 반드시 구우셔야 돼요. 수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수분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도마에 넣지 마시고요. 항상 접시나 그릇에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구울 거니까 후라이팬이 필요하겠죠? 자,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그래서 재료에 보시면 식용유가 있어요. 뼈를 구울 때 쓰라고 식용유를 주는 거예요. 얘 어디다 쓰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식용유 약간을 넣으시고 뼈를 넣어주시는데 팬 달구지 말고 넣으세요. 얘가 살코기가 없어요. 살코기가 있어서 수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서 연기가 안 나는데 뼈 자체만이 있기 때문에 달군 상태면 여기가 연기가 펄펄펄펄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불 켜자마자 기름 넣고 뼈 넣었어요. 지금 달궈 약간 지글지글 하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을 부어줄 거예요.
원래 이 브라운 스톡은요, 모든 재료를 오븐에다가 넣고 바짝 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훈연이 되면서 맛과 향과 색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을 못하니까 그냥 굽는 작업으로 시험때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팔팔팔팔팔 나 혼자만 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다른 사람 연기 아무도 안 나요. 내 거에서만 연기 나고 있어요. 그럼 감독관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팬을 너무 많이 달구지 않으시는 거고, 조금 팬이 달궈진 것 같으면 불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많이 지져야 되냐면 절단면이요. 절단면에서가 불순물이 나와서 절단면을 지져주셔야 되는데, 절단면이 다 닿으면 좋죠, 팬에. 근데 뼈가 반듯하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닿는 면만. 만약 뼈가 너무 휘어져 있거나 못생겼어요. 그러면 닿는 면만 좀 지글지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때는 뼈를 작은 거 받을수록 이득이에요. 뼈가 크면 클수록 가용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내게 후해지기 쉬워요. 재료를 본인이 가져와야 하니까 아니요, 안 줘요? 그냥 자리에 있어요?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시험처럼. 시험처럼 시험지를 드릴 거예요. 시험지를 드려서 시험하고 완전히 똑같게는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그래서 시험 때 많이 당황하지 않게. 자, 지글지글 전체적으로 닿는 면들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기름에 있으니까 기름이 있겠죠. 그래서 기름 제거할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구운 뼈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료를 볶아서 끓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냄비가 필요할 거니까 냄비 준비하시고, 모든 재료를 가열대 가까이 갖고 오시는 거고요. 물 준비 안 했으면 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냄비에 불을 켜시고, 자, 우리 앞에 양파 스프 해봤죠? 또 볼까? 그쵸? 색깔을 내는 캐러멜라 방법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처럼 팬을 달구고 양파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물 작은 걸 하나 넣어요. 버터가 있지만 버터를 안 쓸 거예요. 요거 볶아줍니다. 요구상에 재료가 크기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썰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썬 애들은 균일해야 돼요. 감독관의 채 썬 모습 볶을 때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균일하게 썬 사람과 정말 아무렇게 막 굵은 거, 얇은 거, 뭐 편인 거 막 섞여져 있는 사람과 봤을 때 조리 실력은 누가 더 좋게 봐요? 균일하게 썬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조리 실력을 거기다가 어필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채 썰 때 되도록이면은 균일한 채가 나오도록 썰어주셔야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약간 연해요. 자, 냄비 바닥에 갈색깔이 돌면 물을 넣고, 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캐러멜라가 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은 센 불일수록 좋고요. 물은 자주 안 넣으셔야 좋아요. 그리고 양파가 부서지거나 짓이겨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어컨발 이런 건데 불이 조금 날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만 하면 손이 이런 게 좀 되게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열기가 바로 올라온다 그러면 냄비를 살짝 앞당기세요. 앞당기고 볶아주시고, 그래서 뜨거우면은 뭐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행주로 감싸주시고요. 갈색이 나도 있거든요. 네, 브라운 스톡을 브라운이라는 갈색깔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넣으실 때는 벽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물이 모든 면에 골고루 가서 눌러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감독관이 보는데 특히나 이런 벽 윗부분이 눌러붙어서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점수 감점이에요. 그래서 물 넣고 나면 벽 쪽까지 물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넣으시고, 물을 가운데 넣으시는 게 아니라 벽으로 보내셔야 돼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은 33가지가 다 끝나요. 33가지밖에 안 되니까. 양식처럼 53가지도 아니고, 한식처럼 53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모의고사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은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울상이세요? 모의고사 한번 먹고 계세요. 8월 15일이요? 네, 8월 15일 수요일 날이 광복절이어서 빨간 날이에요. 목요일날 모의고사 뭘까요? 목요일 아니고 금, 월, 화. 모의고사 얘기해주면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있까지. 금요일 날 그때 못 오신다고 했잖아. 직권. 따로 전화해 따로. 사진 공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사진 공부. 그래야 머릿속에 떠올라서 어떻게든 그 모양을 만들죠. 생크림이 휘핑크림이에요. 그거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생크림이 맞는 거예요. 자, 양파를 이만큼 볶았어요. 색깔이 나게. 네, 이만큼 볶았어요. 그쵸. 네, 그때보다 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샐러리를 넣어서 볶아서 향을 내세요. 이 정도. 나는 저번처럼 볶으려고 했지. 하나씩 하나씩 놔야 돼요. 한개도 네. 양파를 제일 먼저 볶는 이유는 일단 향도 향이지만 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향채엔 샐러리를 넣어서 충분히 향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채는 아니지만 이제 당근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볶다 보면 또 수분이 없어질 거고 냄비 바닥이 갈색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물을 넣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샐러리의 숨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샐러리가 숨이 어느 정도 죽었으면 여기에다가 당근 채 썬 걸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수분이 없어진 것 같다. 물 약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볶으면서 양파 색깔은 조금 더 진해지겠죠? 그죠? 아까보다. 냄새 나요? 당근도 어느 정도 숨이 죽은 것 같다 하시면은 다른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을 넣으면서 볶기 때문에 숨이 생각보다 빨리 죽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살짝만 볶으시면 얘네들한테 점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볶아주세요. 자, 당근까지 볶아줬으면 여기에다가 토마토 넣으시고요. 오늘 차세대 피스랑
석뼈랑 물이랑 물은 몇 컵이에요? 3컵 잡았어요. 이제 얘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육수니까 모든 재료가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빠짐없이. 뚜껑은요? 뚜껑은 오픈시킬 거예요. 네. 그리고 뼈가 들어가고 우리가 기름에 뼈를 구웠으니까 뼈에서 나오는 기름, 구워서 나오는 기름이 있겠죠. 옆에 거품 제거할 거 갖다 놔주시는 거고요. 이거 끓으면 약불 갈 거예요. 중불 안 가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끓여야 돼. 그러면 끓을 때까지는 뚜껑을 닫으시고요. 끓으면 반드시 뚜껑 오픈시키셔야 돼요. 계속 닫고 끓이시면 감점이에요. 양식은 대부분이 닫고 끓이는 게 없어요. 오픈시키셔야 돼요. 오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끓이는 동안에 이제 풀목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프라이팬도 분명 설거지거리가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설거지 하시면서 쟤를 끓일 건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일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10에서 15분을 끓인 거. 네.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끓여는 10분, 15분 됐어요. 시간 남아도 불 끄셔야 돼요. 네. 시간이 남아도 불을 끄셔야 돼요. 그리고 브라운스 속이 원래 한 번 나오긴 했는데요. 보통 브라운스 속이 한 2-3번 반복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매년. 그래서 나온 지가 좀 몇 달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초에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